자, 우리 이제 35강 들어갑니다. 중국의 국민국가 건설운동 들어갈 거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아편전쟁 이야기와 다양한 근대화 운동의 성장 과정을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편전쟁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 볼 건데, 너희들 개항기 파트 우리 한국사 할 때 좀 힘들었던 게 조약 내용이었잖아. 왜냐면 개항기는 조약의 내용을 사료로 던져주고, 이 조약이 뭐니? 왜 체결했니? 이 결과 어떻게 됐니?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 사료 해석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 특히 세계사는 거기서 거기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다 같이 분석하면서 공부해 볼 거고, 더 설상가상으로는 연표 문제랑 순서 배열 문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어려운 파트입니다. 미리 장담하는데 기말고사 파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근대화 운동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랑 이 다음 강의에서 일본 배울 거거든요. 각각의 순서 배울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라 섞어서 냅니다. 근데 왜 어렵냐? 중구난방이에요. 여기는 뭐 태양 변의 신 이렇게 딱딱딱딱 앞순서만 외웠으면 되지만, 이제 일본이 이 사이에 껴있으면은 이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지 일본의 상황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한번 정리해 볼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중국의 근대화는 처음에 아편전쟁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아편전쟁이냐? 아편 먹고 사람들이 해롱해롱 했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단속해버리니까 영국에서는 처음에 무역의 적자를 막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거거든. 근데 다시 아편을 단속하게 되면은 다시 무역의 적자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아편 전쟁이었고요. 당연히 누가 이겼겠니? 영국이 이겼겠니? 청이 이겼겠니? 당연히 영국이 이겼겠지. 그래서 청나라에게 엄청나게 배상금이나 이런 걸 당연히 물었겠지요. 근데 그 배상금보다도 배상금 말고 난징 조약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항구 열어라. 사상적으로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청나라는 얘들아 어떤 학문의 영향을 받았어? 성리학이지. 그리고 뭐 성리학이나 양명학이나 고증학이나 공양학이나 다양한 학문들이 나왔다고 전에 배웠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아직 접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되게 미개한, 그리고 조금 알려지지 않은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 이 당시에 서양 오랑캐라고 부르면서 서양을 적대시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행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인들만이 교역할 수 있다고 짱바가 났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교류할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적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에 반발하면서 난징 조약을 체결했었고요. 그래서 한국 개항하고 홍콩 이때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2차 아편전쟁은 왜 또 일으켰냐면, 이때 1차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좀 무역의 적자가 적어질 것이다, 아니면 무역의 적자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반면, 무역의 적자가 심화됐어요. 아직까지 무역의 적자가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2차 아편전쟁을 또 일으켰는데, 따라서 에로호 사건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 영국의 국기가 내려왔다, 그래서 짓밟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다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켰고요. 따라서 텐진과 베이징에서 또 한 번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제는 크리스트교의 포교의 자유도 인정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도 졌지, 이런 국민들의 반발은 더 심해졌지, 난리가 납니다. 따라서 이 청나라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의 권리도 찾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국민이 주인인 국가, 국민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노력이 생겨나게 됐고요. 태평천국 운동,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의화단 운동까지 다양한 운동들이 있었는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해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을 통해서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시 대총통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랐고요. 얘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그럼 이제 황제가 없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는 신의 혁명을 통해서 중화민국이 수립되었고 이제는 국민이 주인인 국가가 탄생을 했다라는 그런 과정 오늘 배워볼 겁니다. 자, 조약의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왜 조약의 내용이 떴다. 난징 조약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교과서 내용이고요. 제2조부터 한번 봅시다. 영국인이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등 5항구에 거주하면서 아무 방해 없이 무역 통상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오케이? 무슨 내용이냐면 옆에다 써두세요. 2조의 내용은 요겁니다. 5항구 개항. 그러니까 지금 영국은 이 청나라가 공행이라고 하는 허가받은 상인만 교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 지들의 물건도 판매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의 차, 비단, 도자기 등을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걔네들만 교역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한정적이야 너무. 그러니까 걔네가 원하는 것도 못 사고 못 주고 이런 상황이 너무 언짢았던 거지. 그래서 5개의 항구를 개항시켰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동아시아 파트에서는 광저우나 상하이 중요한 도시잖아요. 이런 도시들은 지도를 찾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지도는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보면서 여기 있구나 정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조 홍콩섬을 영국에게 넘겨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과서적 표현으로는 홍콩 할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홍콩 할양. 그러니까 홍콩을 영국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홍콩은 영국이 이제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홍콩은 살짝 문화나 그런 것들이 달라요. 자, 그 다음 영국 상인이 특허를 받은 행상하고만 거래하던 제도를 없애고 라고 되어 있지? 이게 뭐야? 특허를 받은 행상이 뭐야? 공행입니다. 따라서 공행 폐지. 공행 폐지. 요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난징 조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난징 조약까지 배웠고요. 우리 이제 필기하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필기해 볼게요. 자, 아편전쟁 1번 1차.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 모두 다 중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그동안 공행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무역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의 무역의 상황이 어땠냐면 영국이 반합니다. 청나라한테. 왜 반했었냐면 당시에 동아시아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있어서 신항로 개척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동양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그러면서 동양에 대한 그런 문화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 근데 차랑 이런 거를 영국이 되게 좋아했거든. 운전하는 카 말고 마시는 차. 그걸 진짜 영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거든. 근데 그 차랑 비단이랑 도자기에 심취해버린 영국인들이 많이 찾아. 그러니까 수요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찾는데 근데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청나라랑 교역을 한 이유가 그걸 얻기 위해서였거든. 근데 자꾸 문을 안 열어주니까 얼마나 빡쳤겠니? 그리고 너무 제한적으로 무역하다 보니까 영국이 청나라한테 엄청나게 막대한 은을 주면서 그 물건들을 사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적자야? 영국이 적자예요. 그 비싼 은 갖다 줬는데. 그러니까 영국은 무역 적자가 너무나도 심해진 그런 상황이었고 그 무역 적자를 없애기 위해서 야 청나라,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줄까? 내가 인도에서 정말 좋은 물건을 발견했어. 한번 먹어봐. 그리고 해롱해롱 합니다. 사람들. 이러고 돌아다녀.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됐겠니?
망합니다. 모두가 아편에 중독돼 버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정말 훌륭한 관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임칙서라는 사람이었어. 임칙서는 정말 다른 관리들이 이미 탐관오리가 된 반면 걔는 정말 우수한 인재였었거든요. 근데 그 임칙서를 보내서 아편을 단속하기 시작을 합니다. 임칙서를 통한 아편 단속.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편을 못 먹게 사람들한테 단속을 해버린 거야. 자, 근데 생각해봐. 영국 입장에서 아편을 좋아서 팔았니? 아니면 무역적자를 없애기 위해서 팔았니? 무역적자를 없애기 위해서 판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아편을 단속하기 못 팔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은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분노를 합니다. 감히 우리가 지금 아편을 판매하는 것을 단속한다? 안 되지. 그래서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의 요구는 사실 무역이에요. 그래서 공행을 폐지하는 것이 일단 얘네들의 목표입니다. 공행을 없애고 우리의 무역 적자를 어떻게든 없애보자 라고 하는 게 일단 얘네들의 요구사항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1차 아편 전쟁을 통해서 아주 본때를 보여줬고요. 당연히 서양 애들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지금 근대화에 성공을 했어요. 아편 전쟁이 얘들아 1840년에 일어났거든. 근데 얘들아 이 19세기에 걔네들은 산업혁명하고 있어. 산업혁명하고 있다고. 지금 증기기관차 뿌뿌 하고 지나갈 때 얘네들 지금 뭐하고 있냐? 농사하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얘네가 어떻게 이기겠냐? 그래서 개발립니다. 결과 어떻게 됐냐? 아주 굴욕적으로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난징 조약이 됩니다. 이 난징 조약은요, 아까 우리 내용에서 봐서 알겠지만 정말 불평등한 조약이었어요. 하지만 사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난징 조약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자, 5개의 항구를 개항합니다. 5개의 항구 개항. 상하이, 푸저우, 광저우 등등등의 다양한 항구 도시를 개항을 강제로 하게 됩니다. 항구를 열었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봅시다. 섬 하나 넘겨줬다 그랬지. 무슨 섬? 홍콩. 그렇지. 홍콩 할양.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였냐면 공행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없애는 게 일단 제일 큰 목표였기 때문에 공행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가받은 상인이고 나발이고 모두 다 무역할 수 있게끔 바꿔놓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아편 전쟁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2차 아편 전쟁. 이렇게 전쟁을 해서 공행 폐지했고 항구 열어줬고 홍콩까지 먹었으면 이제 무역 적자가 적어지겠지 생각을 했던 반면 영국은 그렇게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다양한 국가들을 포섭해 오죠. 대표적으로 영국과 굉장히 친한 국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프랑스였고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이 전쟁에 살짝 가담을 하면서 나중에 베이징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는데 그 베이징 조약 체결에 가담을 합니다. 가담을 해요. 그래서 2차 아편 전쟁 끝나고 나서 하나의 영토를 또 빼앗기게 될 건데 이건 아직까지 중국이 못 돌려받았어요. 그게 어디냐?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지금 누구 나라 땅? 러시아 땅이지. 아직까지 못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2차 아편 전쟁 때도 영토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일단 배경부터 알아보자.
아직 무역적자 해소가 안 된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을 빌미로 일으켰냐면 바로 에로호 사건입니다. 에로호라고 하는 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영국 국기를 이게 배라고 하면 얘들아 이렇게 깃발 올려놓는 거 알지? 이 깃발이 영국 국기였거든? 근데 이거를 강제로 이렇게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기를 내려버린 거지. 근데 그게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따라서 그걸 빌미로 에로호 사건이라고 일컬으면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명예, 우리 영국의 그런 명예를 훼손시켰다 라고 얘기하면서 쳐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에로호 사건.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당시에는 어떤 이유로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건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지. 우리나라도 어때?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 운요 사건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왔으면 우리나라가 공격 사격을 해야지. 거기에다 대고 반갑습니다. Welcome to Korea. We are 조선. 이러면서 받아주겠냐? 걔네가 뭐 할 줄 알고. 그래서 공격 사격을 했더니 우리 배 부서졌잖아. 조약 체결해. 이지랄 했잖아. 마찬가지야. 이상한 이유를 가지고 들고 온다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의 요구는 뭐였냐? 무역 확대입니다. 무역 적자 아직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전쟁을 했고요. 또 집니다. 또 져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텐진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지. 텐진 그리고 베이징 조약. 그리고 연해주 할양을 해버립니다. 누구한테? 러시아한테. 이 베이징 조약을 주재 도와줬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연해주까지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자, 이 텐진과 베이징 조약의 내용은요, 사료로 교과서에 탑재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내용이었는지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개의 항구를 더 뚫습니다. 따라서 추가 항구를 개항해요. 그리고 당시에 양명학, 성리학, 그 다음에 공양학, 고증학 이런 게 있었던 반면 서양의 학문은 항상 배제했었단 말이야. 우리나라 또한 어때? 흥선대원군이 척합이 세웠지 않아? 그래서 내가 작년에 척합이 얘기해줬었지. 그러니까 너희들 꺼져라 이러면서 문을 꽉 막아뒀었단 말이지. 얘도 마찬가지였어. 크리스트교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었다고. 근데 이제는 크리스트교 포교를 인정하라고 조약에 짱 박아 놓습니다. 따라서 이제 무슨 선교사라든지 아니면 이걸 전파하러 온 서양인들을 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은 또 뭐가 있냐면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서양 외교관 베이징 주재 허용한다. 요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파헤쳐 보자. 자, 당시 서양 외교관들 많이 들어왔겠지. 영국, 프랑스, 뭐 독일도 들어오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여행객으로 올 뿐이니까. 근데 이제는 뭘 만드냐면 외교관들이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행정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사관이라는 얘기를 쓰죠. 그 공사관을 만들고 거기에 외교관이 베이징에 계속 있어도 된다는 거를 허용한 겁니다. 그게 베이징 주재한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요거 또한 누구한테 좋은 거야? 그치? 얘네한테 좋은 거 아니야? 요것도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아편전쟁에 대한 내용 끝이에요. 자, 그쵸? 자, 그럼 우린 이제 근대화 운동의 과정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근대화 운동은 특히나 뭐가 잘 나오냐면 순서별 문제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근대화한 과정이기 때문에 당시에 청나라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지 왜 이 운동이 전개됐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전개됐는지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거네. 그래서 근대화 운동을 공부할 때는 배경, 전개, 결과 이 세 가지와 당시에 외쳤던 구호를 중심으로 외우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근대화 운동 1번 태평천국 운동. 자, 당시에 사용하던 구호부터 보겠습니다. 구호랑 중심 인물도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구호는 얘들아, 잘 생각해봐. 청나라를 건국한 게 뭐야? 어떤 민족이야?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금나라를 건국했던 민족이 뭐야? 여진이지. 그러면 후금을 건국한 것도 여진이겠지. 근데 후금이 이름을 바꾼 게 청나라지. 그럼 청을 건국한 게 여진이겠지. 근데 그 여진을 부르는 다른 명칭이 만주족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만한병용제 배웠어, 안 배웠어? 그때 만주족이랑 한족이랑 병용해서 등용하겠다라는 거였었잖아. 맞아요. 청은 만주족 중심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외쳤던 구호는 뭐냐면 멸만흥한이라는 구호였어요. 첫 번째 칸에다가 구호 적어보세요. 멸망이 아니야. 아직 멸망하면 안 되지. 지금 멸만흥한. 자,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 얘기로 해줄 건데 혹시 만약에 이걸 보고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다 하면 적어두세요. 멸만흥한은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흥하게 한다. 그게 멸만흥한입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타도하겠대? 만주족 타도하겠대. 즉 청나라 무너뜨리고 나는 한족에 다시 문화를 부흥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누가 얘기했냐면 바로 홍수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주도합니다. 그 첫 번째 칸에다가 다 적어두세요. 자, 홍수전은 누구였냐면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홍수전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10대 때, 20대 때 계속 과거 시험을 봅니다. 한 3번 정도 과거 시험을 봤는데 조집니다. 못해요. 머리가 안 좋았나 보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계속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서양의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면서 점점 크리스트교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홍수전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에서 뭐가 나왔냐면 선교사들이 같이 나왔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하는 말, 너는 예수의 동생이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꿈에서 깨어난 뒤에 개꿈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홍수전은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야. 나는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야. 이 지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갑자기 지들만의 세상인 국가를 만들게 돼요. 난징에다가. 그게 바로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래서 크리스트교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과 뜻이 맞는 사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다닙니다.
그걸 우리가 상제회라고 부르는데 사이비예요. 지들만의 세상이고, 야,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은 죽어. 사이비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태평천국을 만들면서 지들만의 세상을 만들겠다 했던 운동, 그게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자, 1번 배경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배경 뭐였냐면 당시에 난징 조약이 체결되고 베이징 텐진 조약이 체결되면서 불평등한 조약이 계속 청나라에서는 체결됩니다. 그리고 서양의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외세의 경제 침탈, 계속 불평등하게 약탈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배경은 외세의 경제 침탈이 원인이 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얘는 사이비인데. 그게 아니라 이 태평천국을 만들면서 이 홍수전이가 이 나라를 만들면서 이 나라는 우리 외세를 막아내고 이 외세의 경제 침탈을 막아내고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데에서 출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게 얘네들이 극복하려고 했었던 하나의 문제였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전개 과정. 난징의 태평천국 건설. 건국이라고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태평천국을 만들면서 또 뭘 하게 되냐면 개혁안을 발표해요. 자, 이 개혁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일단 들어가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나라 조선시대 남녀 평등했니? 아니지. 그러면 동시대에 존재한 청나라 또한 남녀 차별이 겁나 심했다는 거죠. 여성의 지위가 정말 낮았어요. 청나라 또한. 그러면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함으로 이 국가에서는 남녀가 모두 평등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을 일단 첫 번째 개혁으로 적어요. 그리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꿔왔거든. 그래서 첫 번째, 토지 또한 평등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를 균등 분배하자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한번 상식을 떠올려보자. 상식이 아니라 이미 배운 건데, 청나라 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풍습이 있어. 머리 스타일. 변발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변발이랑 또 뭘 없애냐면 아주 악습 중에 하나야. 중국에서는 여성들 발이 엄청나게 작은 것이 예쁨,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조그만 신발에다가 계속 모양을 만들었지. 그게 전족이죠. 그 전족 없애요. 변발도 없애요. 그래서 그런 악습들을 일단 없애는 개혁안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변발도 없앴다고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족, 변발, 이런 악습을 없앴다. 어떻게 됐을까? 끝납니다. 좌절됩니다. 당시 얘들아, 이런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상은 당시 지배층에게는 정말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얘들아, 청나라의 지배층이 누구? 기억 안 나나? 신사였던 거 기억나요? 오, 신사였었는데 그 신사 애들이 반대하면서 향용이라고 하는 신사들끼리의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향용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지들끼리도 분열돼. 그래서 실패. 3번 결과. 이게 마지막 줄.
향용의 공격. 그러니까 신사 애들도 반대한 거고요. 내부 분열도 일어납니다. 혼돈 그런 그 자체. 따라서 좌절, 실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휴. 두 번째 오는 운동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운동일 겁니다. 아닌가? 한국사 까먹었으면 큰일 나는데. 자, 우리 한국사 할 때 이런 운동을 이런 두 가지의 파를 배웠을 거야. 첫 번째가 온건개화파, 두 번째가 급진개화파였었는데, 온건개화파는 아니다. 뭐가 아니냐? 우리나라 제도 이런 거? 좋다. 그러니까 서양의 우수한 기술만을 받아들이자. 동양의 도를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동도서기. 아니다. 우리나라 지금 꼬라지를 봐라. 야, 이 꼬라지로 어떻게 나라가 운영이 되냐. 제도? 뭐가 좋냐. 이 제도부터 바꿔야 된다. 모든 것을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했었던 게 급진개화파잖아. 그래서 야, 준비됐지? 하면서 개국축하연에 틈타가지고 모든 것을 바꾸자는 갑신정변 일으켰다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3일 만에 빌비를 빌면서 떠났죠. 해외로. 그게 갑신정변이었지. 똑같아요. 일단 양무운동을 우리가 배울 건데, 이 양무운동은 동도서기론과 가까운 그런 운동이었어요. 2번 양무운동. 동도서기를 당시 중국에서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중체서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누가 주도했냐면 이홍장, 증국번, 이홍장이라는 사람과 증국번이야. 중국 아니야. 증국번이라는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양무운동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중체서용이라는 말부터 한번 해석해보자. 중국을 채, 몸으로 두고 서양의 용,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얘기야. 중국의 근본을 두어서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이자는 우리나라의 온건개화파, 동도서기론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왜 그랬냐면 1번 배경부터 들어가 봅시다. 왜냐면 얘들아, 우리 지금 많은 전쟁을 겪었지. 당시 프랑스, 영국 이런 애들까지 같이 가담하면서 얘네 무기들을 보게 된 거야. 자기들이 쏘는 거라고는 조총, 조그만 총 이렇게 해가지고 쏘는 뭐 화살 이런 거밖에 없는데 걔네들은 막 총을 막 쏘고 있어. 권총. 생각해봐. 나는 쟤네한테 화살 쏘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막 AK-47 막 이런 대따 큰 총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쏜다고 생각해봐.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나는 굉장히 쪽팔릴 것 같아요. 안 그러겠냐? 일단 쪽팔림을 느끼기 전에 난 세상을 떠날 것 같아. 안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겪다 보니까 중국은 이런 생각을 했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일단 무기부터 바꿔야 되겠다. 지금 서양이 아무리 미워도 쟤네 기술력은 우리가 못 따라가. 그러니까 기술을 받아들여야 돼.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우수한 기술, 이게 사실 배경이 됐어요.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일단 얘들아, 군사의 그런 좀 뭐라 그러지? 군사력이 안 좋은 거? 그런 것들을 일단 제일 먼저 느꼈겠지.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해군을 일단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그런 우수한 군사력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해군 창설.
그 다음에 군수 공장도 만들었어. 무기도 만들고 다양한 것들 만들고 그 다음에 산업을 육성한다. 왜 그랬겠어? 얘네 지금 산업혁명하고 있다니까. 근데 지금 얘네들은 할 수 있는 게 가내수공업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산업을 육성하면서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자라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얘들아, 아무런 제도나 시스템을 안 바꿔. 근데 기술만 받아들이는 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이런 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법으로 지금 안 정해져 있잖아. 근데 그것도 안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뭘 만들고 이러겠어. 애초에 이런 거 자체가 지금 하는 게 불법이에요. 아니, 법이 아예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됐는데 이런 거 없이 기술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럼 뭐 어쩌자는 건데? 라는 반응만이 나왔던 게 중체서용의 양무운동이에요. 양무운동이었던 겁니다. 너무 일관성 부족해서 지금 내가 던져버렸잖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실패했고요. 우리는 세 번째 운동, 변법 자강 운동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왜 나는 매번 수업할 때마다 분필을 깨먹는 것일까? 자, 우리 변법 자강 운동을 주도했었던 사람 보겠습니다. 구호 없어요. 캉유웨이 량치차오 라는 사람이 변법 자강 운동을 주도합니다. 자, 캉유웨이랑 량치차오를 중심으로 해서 변법 자강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변법 자강 운동의 내용은 사실 이거야, 얘들아. 모든 것을 바꾸자. 그게 우리 아까 무슨 개화파랑 비슷한 거야? 급진 개화파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변법 자강 운동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경, 근본적인 개혁을 하자는 거야. 기술만 받아들이면 뭐하냐? 제도가 지금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래서 제도적 보완을 위한 요구가 1번 배경이 됩니다. 제도적 보완.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거는 바로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본에서 터졌거든요. 그게 바로 뭐였냐? 메이지 유신입니다. 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사건은 뭐였냐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일본의 개혁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저거 해야 되겠다. 왜? 지금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나쁜 제도들 다 없앴고 좋은 제도만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모든 것을 바꾸고 우리나라가 스스로 강해져야 돼. 스스로 강해지다를 우리는 한자어로 자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법을 변화시켜서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운동하자. 그게 변법 자강 운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이미 몇 년 전, 야, 수나라 때부터 이어져 온 풍습이 하나 있다? 무슨 제? 맞아요. 그 과거제 일단 개편해야 돼요. 과거제 개편. 자, 그 다음에 상공업을 육성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도 실시합니다. 교육도 근대 교육, 서양의 그런 교육들을 받아들여 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린 이거를 무술년에 바꾼 법이다 해서 우리 바꾼다, 법, 그걸 우리가 변법이라고 부른다 했었지. 우리가 그래서 무술년에 바꾼 법이다 해서 무술변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변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얘들아 3번 결과 볼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실패했겠지. 당연히 실패했겠지. 이런 개혁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보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청나라의 악녀, 완전 미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어요. 서태후입니다. 그 서태후 등에 의해서 좌절돼요. 좌절. 그렇게 해서 이 변법 자강 운동 또한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었던 캉유웨이와 량치차오의 그런 엄청난 도전.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개혁할 마음이 없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혹시 내가 동아시아사 3학년 동아시아사랑 너무 헷갈려가지고 내가 이거를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모르겠어. 백년교회 난 혹시 내가 가르쳤었나? 그거 말고요. 백년교회 난 안 가르쳤었지. 아마 우리 교육 과정에 없어서 안 가르친 것 같은데 백년교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졌거든요. 청나라대. 네? 모르겠다. 이게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나? 근데 아무튼 그래도 그나마 신자 수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종교가 백년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옛날에 청나라 때 얘들아 건륭제 기억나? 안 나는 것 같은데? 기억나요? 강희제, 건륭제, 옹정제 이런 황제들 배웠었잖아. 건륭제 시기 때 백년교의 난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면서 그때부터 청나라가 휘청휘청거려요. 그게 한 10년 정도 벌어진 그런 난이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얘네들을 진압을 못했다라는 거잖아. 그 정도로 반란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었던 게 백년교의 난이었었는데 그 백년교 애들이 이제는 하나의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의화단이에요. 그래서 의화단 운동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번이지? 4번. 중괄호 4번. 얘들아, 양무운동에서 변법자강운동 넘어갈 때 중요한 사건 하나 터졌거든? 1894년? 혹시 아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지.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법자강운동이 일어났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변법자강운동 후에 일어나는 것이 의화단 운동이라는 건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청일전쟁은 누가 승리했습니까? 일본이 승리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청나라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일전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이긴 자들의 기록에서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할 때 확인할 건데 엄청 많이 빼앗기고 모든 것들이 박탈되는 게 청일전쟁의 결과였거든. 그러면서 서양 열강들의 침탈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서양 애들이 청나라를 완전히 이제 싸잡아보고 괴롭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의화단 운동의 핵심은 뭐였냐면 1번 배경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의화단 운동의 배경은 열강들의 침탈입니다. 사실 수탈이 엄청나게 심하게 이 당시에 일어났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얘들아, 얘네들은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거든? 이런 수탈하고 물건 만들고 옮기고 이런 걸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철도예요. 그래서 철도 부설권이라고 들어봤지? 우리 엄청 오지게 외웠었던 주제인데 그 철도 부설권이나 이런 거를 이 당시에 많이 사가. 그래서 철도를 많이 놔. 열강들의 침탈이 계속되는 거지. 그래서 의화단 운동의 핵심은 뭐였냐면 전개 과정 보기 전에 얘네들의 구호 보겠습니다. 뭐였냐? 부청멸양.
이 부자가 돕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을 멸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양 애들을 몰아내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당시에 서양 애들이 계속 있었던 장소 일단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왜? 얘네들 크리스트교 좋아서 받아들였니? 강제로 받아들였니? 강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파괴하죠. 두 번째, 쌤이 얘기했지. 침탈의 그런 상징, 철도예요. 그리고 이전에 외국 공사관 주재를 허용했었던 거 있었잖아. 공사관 습격합니다. 지금 너희 때문에 청나라가 망해가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청나라를 도와서 너희들을 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 많은 국가들 분노합니다. 감히 의화단 따위가 우리가 세운 공사관, 철도, 교회를 감히 파괴를 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8개의 국가가 모여요. 그래서 8개의 연합군, 연합국이지 사실. 8개의 연합국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축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되는데 이 신축조약은 간단해요. 이거 가담했던 사람들 족쳐라, 처벌해라, 그리고 우리한테 배상금 지불해라, 청나라한테. 그게 신축조약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5번째 신의 혁명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신의 혁명은 거기 첫 번째 칸에다가 뭘 적을 거냐면 주도했던 사람을 하나 적을 겁니다. 이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누구였냐면 바로 순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번) 배경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얘들아, 이 당시에 너무나도 근대화 운동도 많고 이런 반란이나 난이나 이런 게 너무 벌어지게 되니까 청나라에서도 알겠다, 바꾸겠다 하면서 제도를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됐었던 과거제를 없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새로운 개혁. 그래서 이때 과거제 또한 폐지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요거를 흠정헌법 대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흠정헌법 대강. 이 흠정헌법 대강을 제정하면서 새로운 법들을 계속 만들고자 했죠. 하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쿄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중국 동맹회라고 하는 동맹회를 하나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동맹회를 순원이 결성하였다. 어디에서? 도쿄에서. 그러면서 순원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야. 지금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놓쳤어. 우리는 3가지의 민, 삼민을 가장 중요시 여긴단다 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개혁은 삼민주의에 기초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지요. 이 삼민주의는 무엇이냐면 세계민이라는 건데 당연히 백성을 중요시 여기는 백성 민자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민족, 민권, 민생 이 3가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민족이 잘 살아야 하고 백성의 생활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백성의 권리까지 챙겨야지 진정한 국가일세 라고 순원이 얘기하면서 삼민주의를 제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삼민주의에 기초를 해서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 중국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청나라는 무너진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기본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청나라도 더 이상 이제 안심할 수 없잖아요. 이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그래서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위안스카이 이거 좀 진압해봐. 난리 났자. 지금 순원 미친 새끼가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해가지고 위안스카이를 보냈거든요. 근데 얘네가 머리를 되게 잘 쓴 게 위안스카이를 포섭했어요. 그러면서 야 위안스카이 너 우리 중화민국 수립하면은 대총통이라고 있어. 아주 높은 자리야. 너 대통령 될 수 있어. 임시 대총통에 너를 임명해 줄 테니까 너 그만해 라고 설득을 합니다. 위안스카이 왈. 좋습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임시 대총통 자리에 앉았고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왜냐? 위안스카이는 그리고 나서 바로 자신을 황제라고 자처하면서 어렵게 일어난 민주주의를 짓밟고 사람들을 배신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위안스카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시에 영국의 어떤 사람이 영국이었나 독일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서양의 사람 외교관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위안스카이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처음에는 황제를 배신하더니 두 번째 국가를 배신하고 세 번째 사람들을 배신했다. 완전 중국의 역대 최고의 배신자다. 이러면서 이 위안스카이를 아주 조롱하는 그런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중국의 근대화 운동은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탄생하게 됐고 더 이상 중국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중국사 다 배웠고요. 우리 이제 중국사 2학기 동아시아 역사기행에서 처음 하나라부터 다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 2학기에 만나요. 자, 문제 풉시다. 자, 우리 중국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 같이 읽어보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출 1번. 밑줄 친 기억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고요. 선생님 읽어줄게요. 최근에 나는 사절단의 일원으로 나가사키 등을 추가 개항하기로 한 2년 전의 조약의 몇 가지 문제점, 특히 영사재판권에 대해 미국 관료들과 수차례 논의하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항하여 귀국하던 길에 홍콩을 경유하였다. 당시 연해주 하량 소식에 충격을 받은 중국인들은 우리와 같은 외국인들을 경계하였다. 지난 4년간 중국에서 벌어진 사건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여러 신문을 살펴보았다. 영국 상인들이 반란 세력으로 인해서 그들로부터 동부 연안의 주요 거점에서 안정적 교역 활동을 보장받았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광시성에서 봉기하여 난징을 수도로 삼은 이 세력은 프랑스 등의 지원을 받아 중국 전역에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었다. 이게 뭔 말이지?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건데요. 일단 이 나가사키 등의 개항이 이루어졌었던 거, 우리가 요거를 미일화친 조약, 미일수호 통상조약이다. 미일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미일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내용이 일단 언급되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근대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4년간 있었던 일 중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얘들아 난징이라고 보여? 여기를 수도로 국가를 세웠대. 이거 태평천국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태평천국 운동이 진행될 당시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4년이라고 한다면은 1856년부터 1860년 이 4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야. 정답률이 45%밖에 안 되는데 일단 풀어봅시다. 베이징 장악에 성공하는 백년구 계통의 단원이라고 나와 있지. 태평천국 운동과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백년교는 의화단 운동이잖아. 이거는 1899년에서 1901년입니다. 정말 뒤고요.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건 일본의 근대화 운동 시절이라서 요것도 일본은 조금 더 후예요. 그러니까 아니고요. 타이완 등의 하량 소식이라고 나와 있지. 얘들아, 타이완을 하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땅을 빼앗기게 된 거는 청일전쟁 이후에 땅을 빼앗긴 그 시절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변법 자강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양무운동 이후 변법 자강운동 전이야. 그러니까 태평천국운동과 완전 후지. 그런데 베이징의 공사관의 설치를 요구하는 영국 외교관이라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외국인의 주재를 허용하는 거니까 베이징 조약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4년 시기 안에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1858년, 1860년이기 때문에 요게 태평천국 운동과 가장 가까운 그 4년, 지난 4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홍콩을 할양하는 내용은 난징 조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이전 1842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네요.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근대화 운동 끝!